오지젠젠차 엊그제만 해도 우리는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과 함께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꺾고 숨막히는 승부차기 끝에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황금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월드컵이 곧 시작됩니다. 32개의 팀 대신 이번 월드컵에는 48개의 국가대표팀이 모여 경쟁합니다. 이것은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국가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행기표 외에도 각 국가대표팀은 세계 정상을 정복하려는 궁극적인 야망을 품고 서둘러 전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월드컵이며 아마도 많은 전설들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입니다. 48개의 팀이 있지만 우승 트로피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팀이 그 황금컵을 정복하게 될까요? 우리는 왕좌에 오를 가장 유력한 10팀의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전력의 깊이, 피파 랭킹 순위, 현재의 기량, 그리고 물론 최고 수준의 축구를 정복하려는 스타들의 열망에서 도출되었습니다. 붉은 악마, 벨기에의 부상. 2018년에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세계 축구를 뒤흔든 눈부신 황금 세대를 보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국가대표팀은 4년 전 카타르에서 단 한 골만 기록한 채 조별리그에서 수치스럽게 짐을 싸서 귀국하며 진정한 재앙을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8번의 경기 끝에 무패로 유럽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2009년부터 이어진 충격적인 무패 행진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벨기에를 정상으로 이끌었던 많은 주역들의 마지막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케빈 데브라위너, 티보 쿠르투아, 그리고 황금 세대의 마지막 얼굴들이 젊은 선수들에게 완전히 세대 교체를 하기 전에 발자취를 남길 기회로 여겨집니다. 우승 확률은 2% 정도에 불과하지만 뛰어난 재능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쿠르투아라는 이름의 든든한 방어벽, 플레이메이커의 거장 데브라위너, 측면을 파괴하는 제레미 도쿠, 혹은 득점 기계 루카쿠. 베테랑들 외에도 벨기에는 속도와 젊음이 넘치는 전력을 월드컵에 데려옵니다. 제레미 도쿠, 레안드로 트로사르, 샤를 데케텔레르 또는 알렉시스 살레마키어스가 모두 참여하며 붉은 악마를 위한 돌풍을 일으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벨기에는 이집트, 이란, 그리고 뉴질랜드가 속한 G조에서 가장 강력한 팀의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폭풍은 그 이후에야 일어납니다. 스페인은 8강에서 그들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 생활의 내리막길에 접어든 벨기에의 주역들은 상대팀의 젊음과 강한 압박 능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데브라위너의 호흡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도쿠의 다소 개인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그들의 야망을 묻는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당당한 도약, 이 명단에서 매우 놀랍게 떠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들이 우승 후보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국가대표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구 축제를 앞두고 그들은 우루과이나 콜롬비아 같은 막강한 세력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귀환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특히 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선수 세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출전권 획득 여정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스톨솔바켄 감독의 군단은 예선 8경기에서 전승을 거두었고 37골이나 넣으며 유럽 지역에서 가장 폭발적인 공격진을 가진 국가대표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폭격기인 엘링 홀란드의 영향력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선전에서 노르웨이의 공격진은 홀란드, 아스널의 주장 마르티노 에데고르, 그리고 라리가의 악명 높은 스트라이커 알렉산데르 소에를로트로 구성된 삼각편대로 빛을 발했습니다. 홀란드는 골든부트 타이틀의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는데 왜냐하면 확장된 대회 방식이 그가 약체 상대들을 상대로 득점을 쌓을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세네갈과 함께 죽음의 죄 속하게 된 것은 가시밭길을 예고합니다. 노르웨이가 3.8%에 달하는 우승 확률을 얻은 이유는 바로 조별리그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들은 모든 정상급 수비진을 찢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웨데고르의 치명적인 스루 패스와 홀란드의 압도적인 원터치 마무리 능력 덕분입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오렌지 군단은 과연 허리케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네덜란드 선수단은 수비진에 있는 괴물들의 집합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강철 중앙 수비수 버질 판 다이크의 지휘 아래 미키 판더펜이 합류한 골문 앞의 장벽은 가장 견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들은 맨시티의 얀폴 파네케와 네이선 아케, 맨유의 마테이스 더리우트, 인테르 밀란의 스테판 더 프레이 같은 이름들로 꿈에 그리는 선수단 두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의 요레라토, 제레미 프림퐁, 그리고 덴젤 dwin프리스로 이루어진 그들의 양쪽 날개조차도 매우 호화롭습니다.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각 측면 수비수는 3,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제는 공격 전선과 창의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판페르시나 판니스텔로이 같은 정상급 대포들이 이제 과거의 일이 되면서 그들의 공격 전개 무게감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번뜩이는 패스로 경기 방식에 숨결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비 시몬스는 우측 무릎 전방기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인해 대회와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의 우승 확률을 4.8%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득점을 찾는 데 있어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시나리오와 8강전에서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강팀들과 마주쳐야 할 때 화력이 부족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잠재력이 풍부한 집단과 함께 2026년 월드컵에 참가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정확한 전력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절정의 기량에 도달했을 때 오렌지 군단은 가장 강한 팀들과 대등하게 경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성은 여전히 매우 큰 의문표로 남아 있습니다. 전차 군단 독일의 화려한 귀환, 2번 연속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후 독일 국가대표팀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2026년 월드컵 왕좌를 정복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회들에서는 선수들과 감독들이 보통 가능한 한 멀리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모호하게 대답했다면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독일 국가대표팀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챔피언을 원합니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은 다음과 같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모든 선수는 경기장에서 그 열망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전차 군단 독일은 나겔스만의 비전에는 손길 아래 점차 견고함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과 번개 같은 상태 전환을 통해 상대방을 질식시키는 철학을 명확히 확립했습니다. 독일팀의 경기 방식의 영혼은 뛰어난 창의적 두뇌들인 플로리안 비르츠와 자말 무시알라의 두 발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비르츠는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으며 무시알라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바이에른 미넨과 함께 2025년에서 2026년 시즌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독일 국가대표팀은 아쉽게도 7위에 머물렀습니다. 끊임없는 걱정거리는 수문장의 위치와 최전방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를 계속 괴롭히는 자잘한 부상들에서 비롯됩니다.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는 철학과 함께 발을 쓸 줄 알고 튀어나와 차단하며 덮어줄 준비가 된 골키퍼의 역할은 생존의 핵심 요소입니다. 마누엘 노이어가 이 연애의 공백기를 깨고 돌아온 것은 독일인들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독일은 이 죄 속해 있으며 퀴라소,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와 차례로 맞붙습니다. 나겔스만 감독과 선수들의 첫 번째 임무는 조별리그를 통과하여 2번의 월드컵에서 연속으로 일찍 탈락한 징크스를 지우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중원 위력, 주앙 네베스가 공을 되찾아 비치냐에게 패스가 합니다. 비치냐는 즉시 브루누 페르난데스를 위해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브루누는 몇 박자 동안 관찰한 후 호날두가 득점할 수 있도록 완벽한 어시스트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포르투갈 팬들이 생각하고 있는 꿈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들은 공 회수, 공 배급에서부터 어시스트 창출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강력한 미드필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비티냐와 기량의 정점에 있는 브루누 페르난데스와 함께 이것이야말로 포르투갈이 역사상 첫 번째 황금컵을 정복할 희망을 키우는 발판입니다. 포르투갈이 가장 날카로운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며 가장 튼튼한 수비진을 가진 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원 지역에서 브루누, 비티냐,
그리고 네베스의 3인조처럼 전면성과 깊이면에서 필적할 만한 국가대표팀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브루누는 방금 케빈 데브라위너와 티에리 앙리를 제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왕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반면 비티냐는 파리 생제르맹과 함께 화려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경기를 조율하며 국가대표팀의 열망을 위한 길을 닦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팬들이 이렇게 불타는 기대감을 품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메이저 대회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마지막 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트로피 진열장에 남은 유일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셀레상은 모든 포지션에서 빛나는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진은 항상 경기의 생존을 결정짓는 심장이며 포르투갈은 그 우위를 온전히 쥐고 있습니다. 중원 지역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북미 땅에서 영광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봅시다. 삼바 무용수 브라질의 극한 고통, 5회 우승을 차지한 영원한 제왕으로서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이 명단에서 5위에 안착한 것은 참으로 뜻밖입니다. 위대한 선장 카를로 안첼로티를 임명하며 피를 바꾸는 도박을 한 삼바 무용수들은 지금 유럽 대륙을 강타하고 있는 수많은 측면 돌파 기계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하피냐부터 축구 천재 네이마르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공격진의 무서운 파괴력에 모자를 벗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5위에 놓는 것도 여전히 지나친 편애라는 것입니다. 수비진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나 마르키뉴스 같은 선수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레상의 수비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함을 드러내며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이 본선 직행 티켓을 따내는 길은 가시밭길이었고 18라운드의 남미 예선 동안 수많은 무승부와 패배를 겪었습니다. 게다가 부상의 폭풍이 계속 휩쓸고 지나가면서 인력 문제는 코치진의 골머리를 진정으로 앓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격수들의 폭발적인 기술적 자질은 여전히 브라질만의 특성을 짙게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원에서 공을 배급하고 수비로 물러나고 압박에서 벗어나는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훨씬 열세인 모습을 보입니다. C조는 브라질, 모로코,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이티 간의 대결로 폭발할 것을 약속합니다. 현상적인 팀인 모로코의 존재는 확실히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한 경쟁을 극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의 시간의 무게.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11.1%의 우승 확률을 공유하며 브라질과 동률을 이룹니다. 그들은 최고조의 다란폼을 과시하고 있으며 에콰도르, 콜롬비아, 우루과이, 그리고 브라질마저 가볍게 제치고 남미 지역 순위표의 정상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이것은 챔피언의 저력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전술적으로 볼 때 훌리안 알바레스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상대방의 수비진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두 개의 창끝입니다. 반면 엔소 페르난데스와 알렉시스 메갈리스터는 중원 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독보적인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치명적인 장벽은 가혹한 현실입니다. 바로 39살의 리오넬 메시의 두 발이 더 이상 청춘 시절처럼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젊고 기동력 있는 중앙 수비수가 없다는 것도 해부되는 약점입니다. 8경기를 거치며 체력을 소진하는 일정 속에서 주력 선수들의 나이 흔적은 8강전부터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뒤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까다로운 상대들인 오스트리아, 알제리, 그리고 신인 요르단과 함께 제2조에 속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메시와 동료들의 저력은 현대적인 압박 전술에 의해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엘풀가가 국가대표팀을 은퇴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황금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3사자 군단 잉글랜드의 규율의 성벽, 3사자 군단의 힘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으며 토마스 투헬이 뜨거운 의자에 앉은 날 이후로 팀 전체의 정체성이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대회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바로 유럽 예선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은 절대적인 8번의 승리입니다. 이 무실점 기록은 잉글랜드의 수비진에 있는 규율의 조직력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시켜주는 위대한 상징입니다. 투헬이 전술적 두뇌는 매우 독특한 경기 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측 수비수는 중앙 미드필더처럼 좁게 경기하고 측면으로 빠진 중앙 수비수들이 올라가며 압박을 가하기 위해 최대 5명의 선수를 상대방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이 수는 엘리엇 샌더슨의 후방에서 구축하는 두뇌와 기동성 있는 차단 기계인 데클런 라이스 덕분에 형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해리 케인은 이제 비바람을 견뎌낸 노련한 득점 기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결속을 위해 투엘 감독은 용감하게 트렌트 알렉산더 아널드, 콜 파머, 필 포든 혹은 해리 맥와이어를 선수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것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개인 스타들의 그림자 아래 맴도는 대신 통일된 하나의 덩어리로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의 대회에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은 크로아티아, 파나마, 그리고 가나와 함께 L조에 속해 있습니다. 3사자 군단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타일 프랑스의 깊이의 힘, 부정할 수 없이 프랑스는 가장 전성기에 있는 수많은 스타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대표팀입니다. 튀람, 두에, 셰르키, 바르콜라 같은 친숙한 이름들과 특히 모든 상대방을 압도하는 공격 3인조, 음바페, 덴벨레, 올리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결승전의 잔디밭 위를 활보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도박업계는 특별히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3월의 소집 기간에 그들은 브라질을 2대1로 제압했고 그 기세를 이어 콜롬비아를 쓰러뜨리며 당당하게 세계 1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강점은 감각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힘을 쏟아붓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디에 데샹 체제에서 프랑스는 견고함을 유지하지만 더 이상 기회를 엿보지 않습니다. 음바페나 바르콜라의 바람을 찢는 속도로 그들은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상대방의 수비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힘은 경기를 통제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압도적으로 공을 점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박자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상대방이 자신들의 뜻대로 경기하도록 강요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희귀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가웃 단계에서의 저력입니다. 비록 중원 지역이 2018년 시점과 같은 지배적인 모습을 아직 되찾지 못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왕좌에 오르기 위한 모든 요소를 갖춘 팀입니다. 48개 팀의 가혹한 방식이 반드시 장애물인 것은 아니며 골로아의 수탈기 자신들의 무서운 선수단 깊이를 과시할 수 있는 바로 그 무대입니다. 불패의 군단 스페인. 디펜딩 유럽 챔피언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힘의 원천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3경기 연속 무패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전술 속 호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중원 지역입니다.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와 지치지 않는 엔진 페드리에 의해 빚어진 2인조는 투우의 나라 축구 철학을 위한 완벽한 화신입니다. 스페인은 젊은 재능 라민 야말이 이끄는 집단과 함께 가슴 위에 두 번째 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스페인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단 한 명의 선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데라푸엔테 감독은 상업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술 시스템과 집단의 연결에 적합한 선수를 선택합니다. 현재의 뼈대는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틱 빌바오의 흔적을 짙게 띠고 있습니다. 페드리, 가비, 야말, 다니 올모 혹은 니코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은 속도, 통제, 그리고 극도로 기동성 있는 축구를 만들어냅니다.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보베르데와 함께 H조에 떨어지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 티켓은 그들의 손안에 깔끔하게 놓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스페인이 1순위 후보인 이유는 바로 데라푸엔테의 실용적인 손길 아래에서 그들이 과거의 번거로운 볼 점유 경기 방식을 떨쳐내고 현대적인 맥박을 지닌 집단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불패의 군단 스페인이 과연 북미 땅에서 왕권의 정상에 올라 자랑스럽게 두 번째 별을 가슴에 달 수 있을까요?